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다 보기 힘들 만큼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위주로 중간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침공 이전의 러시아, 미국과 EU 각각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침공 이후에 벌어진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침공 전 러시아입니다. 애초에 침공 이전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대-EU 협상력을 높여 현재 제재받고 있는 유럽에 설치한 노드스트림2의 사용 승인을 따내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무력화시킬 속내가 있었죠. 그 방법으로 많이 언급됐던 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다가 정전 평화협정을 하고 그걸 조건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걸 받아내는 거였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부를 제거하거나 망명하게 해서 그 자리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워 뒤에서 주무를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러시아의 괴뢰국으로 만들어 서구권에 대한 완충국으로 두는 거였죠.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러시아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비슷한 형태로 인접한 친서구권 국가들을 건드렸고 그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나서더라도 어느 선까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서남부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친서구권 국가 조지아도 그랬죠. 조지아 영토 내 북쪽에 보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남오세티아라는 친러시아 자치주가 있는데 2008년 남오세티아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지아군이 공격을 하니까 뒤를 봐주던 러시아가 남오세티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했었죠. 며칠 만에 러시아가 승리했고 남오세티아는 조지아에서 독립한 국가가 됩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걸 나라라고 인정 안 하고 러시아랑 일부 국가들만 국가로 인정하고 있죠. 그때 나토랑 미국이 사실상 도와줄 것처럼 하고 조지아도 그거 믿고 나선 것도 있는데 막상 조지아군이 남오세티아 공격하고 러시아가 개입하는 전쟁으로 번지니까 딱 손을 떼버린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치주였던 크림 반도를 병합할 때도 서구권은 러시아 경제 제재 정도나 했지 나서지는 않았죠.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주에서 친러시아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내전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사실상 러시아에게 영토를 빼앗긴 모양이 나오는데 서구권은 규탄을 하고 국제법 위반이니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도와줄 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침공 이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이야기인데요. 유럽한테 러시아는 에너지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특히 가스에 있어서는 유럽 전체 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 혼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서 EU의 압박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갈수록 이런 경향은 강해지고 있죠. 특히 동유럽 지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러시아가 만만한 소국은 아니다 보니 대놓고 유럽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유럽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가되 유럽연합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부분에서 묵인을 했던 건 사실이죠. 물론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규탄을 하느니 제재에 동참하느니 하지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유고 인권이고 다 좋은데 남의 나라 일에 오바해서 나설 필요도 없고 나섰다가 러시아랑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당장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불거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EU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 독일, 직통으로 연결하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 둘이서 추진할 때 미국은 미국대로 반대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에너지 안보 감안해서 처리한다. 너희는 내정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그렇게 반대하니까 너희 가스 통과료 수입 줄어드는 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상쇄시켜주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너희 괴롭히면 우리가 러시아 제재할 거다 하면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무기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헬멧만 5,000개 보낸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것도 웃음거리가 됐었죠.
미국 역시도 작년 아프간 퇴각 이후에 남의 나라 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겉으로 표시는 안 냈지만 자국의 실익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미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유럽을 컨트롤하기 좋아지고 또한 LNG 수출 차원에서도 앞으로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이 계속 완공이 될 텐데 수출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지는데 유럽의 가스 수급 차질이 생기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굳이 손해볼 것도 없어서 겉으로는 친서방권 국가인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러시아를 향해 상당한 압박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죠. 하지만 그것도 금방 드러났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황당했었는데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병력 지원은 안 된다고 이전부터 말은 분명히 했었죠. 진짜 돕지는 않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당일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말은 했어야겠죠. 러시아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거다. 당장 침공을 중단해라. 이런 아가리 파이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 적을 겁니다. 침공한 당일 바이든이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한 번 더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서구권에 도움을 요청하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서 우린 홀로 남겨져 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러시아는 나를 1번 타겟, 내 가족을 2번 타겟으로 삼았지만 나는 조국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대피를 돕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는 그걸 거절하고 실제로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됐었죠. 오히려 젤렌스키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대피 수단이 아니라 총알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침공할 때까지 러시아랑 미국, EU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서구권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거라고 알고 침공을 했고 서구권 국가들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얼마 못 버틸 거라는 전제하에 굳이 나서서 나중에 러시아하고 엮여 판 키울 필요 없이 형식적인 대응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예상과는 달리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체의 항전 의지와 성과가 대단했는데요. 침공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보니까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현대전이 무기 중심이라지만 대통령이 도피를 안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시장이 기관총을 들고 전투에 임하고 이미 이민을 가 외국에 있던 국민이 나라를 지키러 일부러 들어오고 80대 할머니가 나라 지키겠다고 소총을 잡고 여성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장갑차를 공격하고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는 사람 어린이들마저도 러시아군을 향해 욕을 하고 맥주 회사가 화염병을 만들어라고 화염병용 병을 생산할 정도로 전 국민이 이렇게 항전 의지가 강한데 침공했다 한들 쉽게 점령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속속들이 침공에 동원된 러시아군 실태도 드러나고 있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온 러시아 애들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불굴의 항전이 주변국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러시아와는 관계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독일마저 무기 지원이 시작되고 동유럽은 전투기도 지원하고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에 세계 각국의 무기와 기타 지원이 줄을 이은 겁니다. 서구권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제재 역시도 자국 기업들의 큰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까지 펼쳐가면서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경제 제재까지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만 보면 뭔가 초반에는 껄쩍지근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의 그림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상적인 부분은 털어내고 냉혹한 국제사회의 질서와 각국의 이해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서를 내고 EU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에서 EU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엄청난 지원을 약속했다 이거죠. 근데 끝나고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립박수를 치고 유럽의 응집력이 강해졌다니 다 했기는 한데 EU 회원국들 안에서 벌써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대한 머뭇거림이 나타나고 있죠. 이 시기에 논할 사항은 아니라느니 이미 앞서서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더 우선이 될 수 없다느니 지킬 약속은 신중해야 한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톡 깨놓고 말해서 못 사는 나라라 안 된다 이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잘 사는 나라라면 군사동맹도 아니고 그냥 EU라는 단일 경제권에 들어가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또 있습니다.
서구권이 이제 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에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을 통한 공격에 민간인을 포함한 피해가 커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말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버리면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침입했을 때 그러면 나토가 격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죠. 사실 미국은 지금 상황을 러시아 침공을 시작으로 중국이랑 러시아랑 묶어서 확실하게 적대 세력화시키고 이걸 이용해서 신냉전 구도를 의도적으로 심화시키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무슨 소린고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까지 중국을 견제하니 러시아를 제재하니 미국이 동참하라고 했을 때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결속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죠. 특히 유럽 국가랑 한국이 많이 그랬는데요. 근데 이렇게 불곰국 하면서 친근하게 보여왔던 러시아가 이제 완벽한 악의 축이 되어버리고 중국이 이를 지지하면서 적대시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했을 때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 못하는 수출 통제국가에 우리나라를 바로 포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러시아 제재로 돌아섰고 상황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나중에 중국 제재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일이 또 없다는 보장도 없죠.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적대 구도를 이용해서 동맹국과 결속력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결과를 떠나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길게 끌어주기만 한다면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깊게 주면서 버르장머리 고치는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세계가 뭉쳐서 무언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리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도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